제목은 AI 물결타기, 그리고 아주 제가 했던 소소한 경험들과 깊지 않은 생각들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현석이고요. 요즘 좀 시끄러웠던 메시코리아, 두rum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에 일하고 있고, 오픈 튜토리얼스에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좀 쓰고 번역을 했었고요. 제 라라벨 입문 관련된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방 나오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나오면 반응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했던 소소한 경험들을 나눠볼게요. 일단 챗 GPT를 이용하는 사례인데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거는 이름 짓기 쪽에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저희 이름을 공개해 버렸네. 저희 회사에 영익님이 머리 아픈 이름 짓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을까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 거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52개의 댓글 막 댓글로 엄청난 토론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건 어쩌냐 저건 어쩌냐. 하여튼 이런 일이 우리 개발할 때는 뭐 되게 자주 벌어지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떤 이름을 짓거나 할 때 챗 GPT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발표의 제목이 아까 어, AI 물결 타기였는데 이 제목도 챗 GPT를 이용해서 지었습니다. 이걸로 들어가 보면은 글자 좀 작죠. 이거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영어로 쓴 건 아니고 사실 한글로 쓴 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해 주는 도구를 사용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개발자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AI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할 거고 활용한 경험, 뭐 주의사항, 앞으로의 활용 방법, 활용하면서 배운 점, AI에 의존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제목 몇 개만 추천해달라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 하면서 한 10개를 줬고 이런 것들을 준 거죠. 어, AI 개발 중인 양날의 검 처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제목들이 되게 뭔가 어, 좀 셌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소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제목들이 좀 이렇게 뭔가 멋진 막 이런 쪽이어가지고 제가 난 소소한 거 할 거고 좀 거창한 거 말고 다시 하나 해줘 했더니 몇 가 해드렸는데 하다 끊었어요. 이거 왜 끊었냐면 제가 이거를 한글로 쳐서 되게 느리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요 번역 질문 기능을 이용해서 영어로 다시 번역해서 질문을 했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다시 내용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또 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건데 이거 너무 심심해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심심한데? 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해를 잘못한 거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왜냐면 이 번역이 잘못 나가서 아유 볼드 해가지고 저는 심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목이 너무 지루하다. 좀 흥미롭게 바꾸되 여전히 겸손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여기 7번에 보면 Riding the AI Wave, Personal Insights from Development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딱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쟤를 활용해가지고 요 앞에는 이용하고 뒤에는 제가 이거 소소한 어떤 뭐 경험 공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목이 나왔어요. 하여튼 요런 이 제목 지을 때 한번 이용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강의에 이제 첫 강의 소개하는 이 PPT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뭔가 제목과 부제를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썩 엄청 멋진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아, 이게 되게 뭔가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요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분이, 챗GPT한테 시켜보라고, 보란 댓글이 제일 첫 번째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 맞네. 왜 그 생각 안 했지? 하고, 얘도 이제, 제가 또 물어봤죠. 뭐, 결과적으로 얘 거를 이렇게 많이 쓴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것도 뭐 해서 나 어떤 강좌 만들 건데, 이런 특징이 있고 해서 어떤 거 해달라 했더니 이제 제목을 몇 개, 줬고,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나오긴 했어요. 어, 잠깐만요. 왜 여기 나오다 말지? 음, 이게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라라벨 101, 빌딩 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프롬 스크래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를 한글로 또 표현하니까 좀 사실 맛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대충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도, 조금 활용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때도 처음에 뭔가 하나를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제목은 이거고, 부제는 이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좋다. 근데, 요 설명 필요 없고, 제목이랑 부제만 몇 개 더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제목이랑 부제만 그다음부터는 주기 시작한 거고, 요걸 보고 나서, 이제, 아예 뭐, 나를 좀 여기에 껴 넣을 수 없냐 했더니, 뭐, 이제, 뭐, 제 이름이 막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해가면서 결과를 좀 바꿔내는 직들을 좀 해봤습니다. 또, 요거 이제 민권님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이게 제목이 뭐였더라? 아무튼, 뭔가 변수명 짓고 이런 거 할 때 챗GPT를 활용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함수명에 SSO가 들어가야 되고, 함수명 여러 개 만들어줘봐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요 아래 보면은 이제 본인의 글에 이후에 또 뭔가 감동을 먹으셨는지, 아, 역시 네이밍 고민은 챗GPT와 해라. 2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좀 작아서 캡처를 다시 해오면은, 어, 이거랑 이제 다른 맥락이죠. 그래서 create URL이나 make URL이라는 함수명이 적합해 보인다. 했더니, 아, 그거는 상황에 따라 알아서 맞는다는 뜻이 없잖아. 했더니 다른 걸 또 제시해주고,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거 다른 거 또 줘봐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대화형으로 어, 아이디어를 제시받는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게 있었고, 또 요것처럼 이미 본인이 지어놓은 이름을 이게 어떻게 들리냐, 어떤 느낌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써봤던 거는 정규 표현식을 챗GPT한테 이제 물어본 사례인데, 사실 제가 정규 표현식을 거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뭔가 처음부터 막 배워서 다시 막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특정한 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모르겠는데, 왠지 얘는 대답을 잘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 잘 알아서 만들어줄 것 같아서, 제가 샵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대한 정규 표현식을 알려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잘, 잘 알려줬어요. 잘 알려줬는데, 샵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정규 표현식을 알려주고, 샵 뒤에 붙는 문자는 한글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알려줬는데, 어, 이때 되게 한 가지 했던 경험은, 요게 한 스레드 안에서는 맥락이 이어져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 그,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서 계속 이어가는데 제가 어쩌다가 대화를 새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 제가 여기서 딱 보여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어, 얘는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다르게 줘요. 심지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요. 어,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아까 하나는 맞는 답을 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희 동료가 그것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더 해주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쓴 적이 있고 뭐 잘 찾아 아무튼 정규 표현식을 어, 뭔가 검색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도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아까 그 강의용 자료를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문장이 내용은 되게 간단한 문장인데 단어를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쓴 걸로 한번 이렇게 달라. 네, 처음 질문은 매우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들어간 영어 문장 몇 개를 알려주세요. 했더니 좀 긴 게 나온 거예요. 했더니 그거 말고 내용 자체는 짧고 단순한데 단어만 어려운 거. 했더니 이렇게 막 줬어요. 했더니 하나만 또 줬길래 여러 개 달라. 근데 요거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한글로 번역해 달라.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 줬고 어, 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에 쓰기로 했어요. 이걸 쓰기로 했는데 음, 뭐 맥락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뭔가 공부할 때 어렵게 느끼는 거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한 문장에 네다섯 개씩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뭔가 수준은 뭐라 그러죠?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해야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 예,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짧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너무 어려운 문장이 아니,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은 단어 찾느라 시간 다 가고 사실 효율이 너무 안 난다. 근데 이 문장을 쉬운 보캐블러리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문장으로 영어를 처음에 접하면 이제 쉽게 쉽게 처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예제를 이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챗GPT를 쓰면서 느낀 거는 일단 얘는 팩트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만 되면 되고 대화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보다는 어떤 발상 혹은 어떤 요약, 그러니까 내가 원문을 주고 얘를 요약해달라 뭐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포함은 안 시켰는데 트위터에 되게 재밌는 어, 계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챗GPT가 이상한 대답하는 것만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떤 거 하냐면 뭐 세종대왕이 아이폰을 던진 에피소드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막 얘기하거든요. 세종대왕이 아이폰을 집어던진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사실 챗GPT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팩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정답을 요구하는 거는 아까 제가 정규 표현식을 물어봤던 때처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확인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 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빈 검색의 경우에는 근거를 함께 제공해주고 모르는 건 아예 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검색은 또 빙에다 넣었으니까 이 챗GPT랑 빙 혹은 또 다른 도구들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또 하나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는데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좀 중요해질 것 같다. 혹은 이런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몇 개 예제를 보여준 거에서도 보면은 원하는 답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고, 계속 얘한테 그 내가 원하는 혹은 더 나은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 추가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빈 해커님 저희 모임에도 전에 잠깐 나왔던 앞으로도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요즘에 이쪽에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내가 어제 한 일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정지하는데 1시간, 백엔드 코드 짜는데 30분, 프론트 코드 짜는데 30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데 3시간.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앞으로의 뭔가 새로운 개발의 분야가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사례일 거예요. 이 미드저니로 이그 그림을 만들어서 대회에 내서 대상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 엄청 유명한 케이스가 됐는데 이것도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이 그림이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다. 한 번에 나온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검토했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뽑아내려고 계속 요청을 했고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골랐는데 결국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력과 안목이 대상감이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이것도 어쩌면은 또 실력이라면 실력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질문하는 게 결과도 빨리 나오고 퀄리티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영작 혹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 프롬프트 진이라는 걸 쓰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보듯이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주는데 내가 한글로 치고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을 해주고 그러면 영어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걔를 또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할 수도 있죠. 수동으로 내가 그 번역기 가서 내가 한글로 친 거를 카피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번거로운 거를 아예 되게 편하게 해주는 도구니까 이런 거는 하나 크롬에다가 익스텐션 해서 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해본 이제 사례인데, 경험인데,
저희 회사에서 스프링부트를 학습하는 어떤 스터디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스터디를 하다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이 코파일럿이 제가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얘가 코드를 막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땡큐인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코드를 하나도 못 썼는데 이유는 뭐냐면 얘가 만들어준 코드가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 코드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 그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지 못하면 뭐 백날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 줘 봤자 어 뉴스모다. 뭐 요런 경험을 좀 했고 어 우리의 회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겁니다. 아무튼 계속 등장하시는데 코파일럿이 되게 편해요. 이제 아까는 스프링 얘기였고 이제 제 주종목인 뭐 PHP나 라라벨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고 가끔은 엄청 깜짝 놀랄 만큼 이제 코드를 짜줄 때도 있는데 얘가 이제 자동 오토 컴플릿 쪽을 얘가 먹다 보니까 되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 얘가 제안해 준 게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 막 손으로 막 써야 되는데 좀 귀찮은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민건님이 크리티컬 터지면 엄청 좋다는 어떤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크리가 터지면 대박인데 미스가 나면 엄청 귀찮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근데 코파일럿은 유료라서 뭐 써라 마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 비용 내고 쓰는 거는 충분히 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겪었던 또 다른 사례인데요.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아 갖고 버그로 이어진 사례예요. 뭐냐면 이게 env 요런 문법은 사실 없어요. env 하고 나면 그 .env 파일에 있는 키 값을 제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얘랑 얘를 약간 믹스한 거죠. 컴피그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컴피그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를 env로 이렇게 줬는데 제가 요 코드를 처음 보는 당시에 별 생각 없이 그냥 탭 눌러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왜 돼야 될 게 안 되지?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env가 아니고 컴피그로 썼어야 되는구나. 이걸 나중에 알아냈고 그래서 아무튼 버그가 있었죠. 그래서 결과물도 이게 꼼꼼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다른 분야는 번역에 쓰고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던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라라벨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원문의 아랫 문단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착착착 번역문이 나오는데 번역문도 뭐 거의 손댈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요새 너무 편해요는 방금 이게 어 이게 번역하는 게 편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도와주세요는 편하니까 우리 이 매뉴얼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아주 잘 쓰고 있는 도구가 디플이에요. 디플이라는 도구인데 얘는 번역 도구고 여기 권정영 님이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안녕 2002, 안녕 2023을 굿바이 2022, 헬로 2023으로 번역해 주는 건 디플이 유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탄하시면서
영상 공유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디플이 번역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 다른 사람의 트윗을 보면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합니다. 디플로 번역을 한 뒤에 챗 GPT를 통해서 가다듬으면 거의 완벽해진다. 그러니까 디플로 번역을 한 뒤에 걔를 가져다가 아까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가지고 이거를 일상생활 어투로 바꿔줘. 혹은 공식적인 그 문서로 바꿔줘. 직영 느낌이 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면 이거 거의 완벽해진다. 이런 식의 활용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예전에 코드 이그나이터 어, 그 번역된 문서 보면은 매뉴얼이 엄청 친근한 아재체였거든요. 그런 것도 어쩌면 가능한 거죠. 이제 일단 디플로 번역을 시켰다가 가져와서 아 이거 친근한 동네 아저씨 말투로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뭐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되게 사소한 건데 이 단축키를 커맨드 CC로 해놨는데 이게 진짜 너무 편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번역하고 싶은 게 있으면 원문을 긁고 컨트롤 C 해서 번역 도구에 가서 컨트롤 V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컨트롤 CC 하면은 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써보시면 되게 편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좀 경험해 본 것들을 말씀드렸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관심이 있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아저씨는 뭐 라라벨 데일리를 운영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어, 라라벨의 AI 쪽에 파이어니어 프론티어 이게 잘못 썼네요. 파이어니어 3대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노 마드로시. 이 사람은 오픈 AI PH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지금 공개를 해놨고 마르셀 포시오. 이 사람은 그 왓더 디프라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또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라라벨의 그 에러 메시지에 AI의 그 뭐라 그러죠? 솔루션을 보여주는 그런 블로그를 또 쓴 게 있어요. 좀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제프레이가 라라캐스트에 자동응답 봇을 붙였죠. 그리고 이 지금 자동응답 봇이 베스트 리플라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 시점 2월 22일 시점에 벌써 4개째를 받았다는 얘기가 이 오른쪽 트윗이고요. 그래서 뭐 모든 질문에 답변이 달려 있진 않고 일부 제가 가보니까 일부 질문에 이 레리라는 AI 답변봇이 댓글을 다는데 뭐 꽤 괜찮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뭐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죽어있는 PHP지만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다. AI 시대에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르셀 포시옷이 요 글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라라벨에서 이제 에러가 나면은 이그니션이라는 요런 화면을 보여줘요. 이그니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솔루션을 제안해 주긴 하는데 그거를 또 커스텀으로 추가로 자기가 룰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이 오픈 AI 그 API를 이용해서 이 솔루션을 어, 여기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요 사람 마르셀 포시오시 만든 왓더 딥트라는 서비스는 AI 파워드 코드 리뷰.
어시스턴트다. 그래서 이게 웹사이트 가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PR을 날리면 얘가 봇이 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자자자작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리팩토링도 막 해버리고 리팩토링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잖아요. 요거 오케이 하면은 이제 머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즉각적인 플리캐스트 리뷰를 해준다. 그리고 뭐 아무튼 코드 리뷰를 뭔가 AI를 써서 좀 강화하는 시도도 요즘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직 맛은 못 봤고 관심이 있다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제목 보시면은 노션 AI 무조건 쓰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랬고 요 아래 이준행 씨는 챗 GPT보다 나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사실 노션의 AI다. 공동문서 편집 시장을 기어이 차지한 노션이 내놓은 AI는 한국어든 영어든 가리지 않고 문장을 목록으로 요약하거나 요약된 문장을 긴 문장으로 늘리거나 긴 문장을 짧게 요약하거나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의 아젠다를 검토해 액션 아이템을 한다거나 문장의 톤 앤 매너를 친근하게 또는 전문적인 척 바꾸는 것까지 한다. 뭐 이러면서 엄청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노션을 사실 잘 안 써가지고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놀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궁금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거는 양파님이라고 여기 계시는 정량파님이 아니고 MS에 다니고 계시는 양파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회사 사내에서 챗 GPT를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때려 넣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네도 하던 거 멈추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자기네가 최근에 해본 것 중에는 보험회사 트레이닝 데이터를 먹인 GPT인데 콜센터가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GPT가 챗 GPT의 경우에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템퍼레처라는 게 그걸로 조절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템퍼레처를 로 이제 창의성을 얼마나 허락하느냐를 정하는데 0으로 하면 내가 준 데이터 내에서만 답하는 거고 1은 네 맘대로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험회사 뭔가 그 챗봇은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 주는 데이터만으로 대답을 하라고 하면은 되는 거니까 0으로 주거나 0.1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헛소리를 거의 안 한다. 뭐 이런 의미고 아무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MS가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다 GPT를 챗 GPT를 때려 넣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 제품들이 다 많이 수정돼서 나올 거고 어,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프리미엄이었나? 그냥 팀즈 말고 프리미엄에 이제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팀즈는 그 협업 툴이거든요. 슬랙 같은 협업 툴인데 이 안에서 회의도 잡고 그 영상 회의 같은 것도 다 해요. 저희 회사도 이걸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미팅 종료 후에 미팅 내용 요약, 종료 후에 각 발언자의 발언 내용 요약. 근데 발언 내용 요약. 그다음에 액션 아이템 자동 생성. 뭐 슬라이드를 이용한 발표를 했을 경우에 뭐 섹션별로 자동 분리를 한다던가 어, 자리를 잠깐 비운 경우에 그 비운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빠르게 요약해서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등을 이미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유 뭐 팀즈 왜 쓰냐 슬랙이 있는데 막 이랬는데 또 뭔가 이 경쟁력이 하나 있어서 더 좋은 뭔가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생각들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아마 이거 듣고 있는 분들은 다들 뭐 경쟁자라고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요 영상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이거였어요. 뭐 사람들이 이 AI가 나오고 뭔가 다 직업을 잃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 김지현 부사장님이 아니 검색이 나와서 우리 직업이 위기를 겪었느냐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아니고 이거는 도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직업이 없어질 만한 뭐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좀 더 자기가 생각을 바꿔서 뭔가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적인 어떤 대답이었어요. 검색 때문에 직업에 위기가 왔냐는 말을 보고 그래서 이걸 캡처해서 넣어봤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고 공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 우리가 또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뭔가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서로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보여드렸듯이 만능이 아니에요. 만능이 아니고 뭔가 얘를 막 신처럼 뭔가 여기기보다는 내 조수처럼 혹은 쫄병처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쓰면 더 잘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가 조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주는 거를 검토해야 돼요.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태도로 지금 도구들을 대하면 훨씬 낫지 않겠냐. 제가 검토를 안 해서 억울하고 결국 책임은 제가 졌듯이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쓰레기를 양산하지 말자. 뭐 또 달리 표현하면은 인터넷을 망가뜨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자동화랑 뭔가 붙이기가 되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 이제 뭐 챗GPT나 뭐 이런 자동 도구 이용해 가지고 블로그도 자동으로 쓰고 뭐 돈도 뭐 자동으로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자동으로 하면 아까 말한 듯이 그런 검토나 이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막 세종대왕이 아이폰 던진 얘기 이런 게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부작에 많이 연상될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런 글을 한번 좀 걱정이 된다고 올렸더니 민건님이 요즘에 구글 검색 결과 개판인데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니겠냐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캡처해 주신 게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이건 근데 저도 요즘에 많이 겪어요. 뭘 검색하면은 되게 이상한 주소를 가진 이 웹사이트들이 다 나오고 여기 들어가면 실제 내용은 안 나오고 엉뚱한 뭔가 그 낚시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인터넷을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짓은 하지 말자. 우선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발표가 길어졌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